예, 또고세를 살아가시는 우리 형님, 누님 그리고 동생 여러분, 저희가 세 명이 돌아왔습니다. 똑똑오늘 세계사의 전학사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양학님 그리고 날진이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우 양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진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은 좀 보시던 화면하고 달라서 좀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 녹음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그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그 러시아 혁명을 두 가지 영화, 하나는 전함 포테킨과 그리고 하나는 닥터 지바고, 두 가지 영화를 그 통해서 러시아 혁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얼굴보다는 여러 가지 시각화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고! 예. 요 1919년 몰랐었던 얘기 기밀 3.1 운동만 알고 있던 우리 세계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과연 이거 정말 발견했는지 세계사와 한국사를 나눌 수는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놀려 하지 세계 속에 우리 모습 찾는 과정이지 어려울 것 전혀 없어 please take it easy. 예. 근데 오늘 각각 뭐 그래서 영화를 준비해 오셨죠? 예. 양학님께서는 어떤 영화를 오늘 준비해 오셨나요? 예, 일단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 감독의 1925년 작품 전함 포텐킨입니다. 예. 이 영화 역사상으로 몽타주 기법이라는 그 기법을 최초로 완성한 기념비 같은 영화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오늘은 그런 뭐 영화 기법적인 측면보다는 그 1905년 제1차 러시아 혁명의 의미, 즉 세계사적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날진이님은요? 예,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닥터 지바고입니다. 네. 1965년에 나온 데이비드 린 감독의 작품인데 이 감독은 아라비아의 로렌스 그리고 화이강의 다리 와. 이런 대작으로도 유명하죠. 예. 이 영화는 소련의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네. 앞서 양학님이 소개해주신 전함 포템킨과 달리 이 영화는 일생을 다룬 영화라서 닥터 지바고의 일생을 다룬 영화라서 제정 러시아 말기부터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러시아 혁명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1919년을 중심으로 영화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그 닥터 지바고가 원작 소설이 있는데 동명의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지은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이 사람이 이름 어렵네요. 예, 그 러시아 사람이라서 소련 사람이라서 참 어렵네. 스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은데 이분이 그 노벨 문학상에 지정이 됐었어요. 원래 시인인데 그 장편 소설 딱 하나 이 닥터 지바고 하나 지었대요. 근데 노벨 평화상을 노벨 문학상을 받기로 했는데 소련에서 못 받게 해가지고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초유의 노벨 문학상 거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참.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래서 이 소설도요, 그 소련에서 처음 출판된 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처음 출판됐다고 합니다. 예, 이런 또 배경 제시 또 한번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저희가 1919년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1919년 전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 1차 세계 대전입니다. 이 제 1차 세계 대전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제 1차 세계 대전은 지금의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도 부처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살이 하나의 격발되는 사건이기도 했지만요. 주 원인은 이종사촌 관계였습니다.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와 독일의 황제 비엘름 2세의 제국주의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 이유가 컸다고 합니다. 양학님, 예.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는 참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예, 뭐 처음에는 참전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 한참 전쟁 중이던 1917년 11월에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공산혁명이죠. 네. 이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 러시아는 네. 기존에 싸우던 독일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내전으로 또 돌입하게 됩니다. 이 레닌이 이끄는 적군은 이 반혁명은 그러니까 네. 저 공산혁명을 반대하는 진영이라 볼 수 있죠. 그쪽
백군과의 경쟁에서 그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국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독일과 싸우는 유럽 전선에서는 그 신경을 쓸 여력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 이제 러시아 내전이 적군하고 백군하고 두 그 군대가 이제 다퉜는데 그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산주의를 이제 그 의미하는 색깔은 빨간색이잖아요. 적색이죠. 그래서 적군은 공산주의자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백군은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하면 또 전통적으로 눈에 덮인 또 백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혁명을 어떻게 보면 좀 거부하는 이런 반혁명적인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백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독일과 맞서고 있던 연합국은 자신과 싸우고 있던 러시아가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반혁명군은 백군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날진이님, 결국 소련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전쟁에서 발을 뺐죠. 네, 그렇죠. 지금은 벨라루스의 영토인데 당시에는 폴란드에 속해 있던 브레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918년 3월 3일에 소비에트 러시아는 독일 제국과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에서 발을 뺍니다. 이 조약 때문에 서부의 막대한 영토를 잃게 되지만 이후에 적군은 백군과의 치열한 러시아 내전을 거쳐서 결국에 1922년에 승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소비에트 우크라이나, 예. 소비에트 벨로루시 등과 연방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소련이라고 하죠. 예. 소련 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예. 외국말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예, 그래서 그 미국에 그러니까 뭐 소련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예. 아니었죠. 예. 예. 결국에는 뭔가요? 예. 무슨 뜻이었나요? 소비에트 연방. 예. 예, 소비에트 이게 유니언. 소비에트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들이 다 알을 수 소비에트 유니언이죠, 영어로 소비에트 하면은. 유니언.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유니언을 이제 우리말로 이제 연방이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 가지고 소련이라고 부른 거죠. 네. 예, 예. 그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 단계인 그 러시아 사회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전함 포템킨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함 포템킨은요, 영화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장면이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는 오데사 계단씨는요, 장면들을 편집하여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아까 그 양학님께서 말씀하신 몽타주 기법을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알린 장면입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뭐 영화는 다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영화가 처음에 여러분들 그 르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만들었을 때 어떤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그냥 카메라 그냥 세워놓고 그렇죠. 예, 기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그냥 롱테이크로 그냥 찍은 거예요. 그게 영화였어요. 그 뭐 편집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전함 포템킨은 이렇게 장면들을 편집을 시켜가지고 그동안 줄 수 없었던 긴장감과 스토리를 이제 그 전달하는 그런 영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그럼 양학님, 예. 영화의 배경이 되는 포템킨 전함 수병 반란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사건은 1905년 6월에 그 흑해 항구 도시 오데사라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러시아 혁명이 두 차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제1차 혁명은 1905년 1월 피해 인류일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좀 팽창 정책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서 그만큼 좀 서민들의 삶이 좀 어려워지게 됐는데 그런 와중에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산주의자를 중심으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예. 근데 파업의 참가자들이 일요일에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러시아 황제 즉 차르가 있던 궁전으로 행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차르 소속 군대가 발포를 하기 시작했고 100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와,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에서 집회하는데 정부가 발포해가지고 사망자가 발생한 격 같은데요. 안 그래도 민심이 화나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화문 광장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면 참 이거 기분 참 골아픈 사건인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혁명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예. 이 오데사에 정박하고 있던 해군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1905년 6월이라면 하필 또 한참 러일 전쟁 때고 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그 일본의 공격을 받고 수장된 좀 되게 좀 뒤숭숭한 때였습니다. 해군들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두려웠겠네. 또 그렇죠. 전장으로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끌려가는 것도 있고 전쟁 중이라서 또 자기
그 본국이 또 이겼다는 소식이 들리면 다행인데 또 네, 계속 예. 졌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예. 그런 때다 그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또 수병들은 그 좀 전쟁으로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었는데 예. 일단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먹는 거를 건드리게 됩니다. 아. 이때 이 그 쇠고기가 보급으로 나왔는데 그 쇠고기에 구더기가 드글드글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뻥하면서 분노가 폭발하게 된 거죠. 그렇게 반란은 시작됐습니다. 아 이런 농담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러시아는 살만했나 봐요. 군인들한테 소고기를 이렇게 반찬이. 보급으로 줄 정도였으면 예.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반란이 일어났던 거 이모군란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비슷한 느낌인데 쌀이었는데 쌀. 모래가 나와. 예, 쌀에 모래를 섞어가지고 아유, 이렇게 정말. 했는데 여기는 소고기를 주네요. 근데 소고기를 예. 줬는데 하필 거기에 구더기가 드글드글. 아유. 예, 마무리하자면 포템킨 전함 반란 사건은 피해 일요일 사건처럼 차례 군대에 진압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반정부 시위는 계속되었는데요. 결국 차르인 니콜라스 2세는 지금의 국회인 이제 두마를 설치해서 정당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하게끔 수용하면서 러시아 시민들이 이제 그때 승리하게 됩니다. 원래 승리하면은 민중들이 다 일어나서 승리하면은 혁명이고 또 패배하면은 반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포템킨 수병 반란 사건이잖아요. 예, 포템킨 네. 수령 반란 사건. 결국에는 뭐 반란이 성공한 거죠. 예. 예, 지금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린 전함 포템킨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워낙 오래된 영화라 가지고요. 예, 무료로 영화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함 포템킨이 너무 예술 영화 같다라고 해서 재미가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재밌고 흥행한 영화입니다. 예, 닥터 지바고. 예, 이 닥터 지바고는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 흥행 역대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8위인 영화입니다. 8위. 예, 8위. 8위. 예, 1위가 뭔지 아세요, 날진이? 뭔 거 같으세요? 아바타, 타이타닉. 아바타는 좀 비슷했는데 아바타는 그래요? 역대 2위입니다. 2위. 그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바람과 사라지던가? 맞습니다. 맞아요? 아. 네. 역시 엎드려 맞췄는데. 이 닥터 지바고는요, 여러분들 안 본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본 사람은 그 본 사람 중에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성의 영화입니다. 닥터 지바고. 이 주인공 닥터 지바고 역할에는 눈동자로 연기하는 명배우 이집트 출신입니다. 이름도 엄청 근사해요. 오마 샤리프가 열연했습니다. 오마 샤리프는 담배 이름 아니에요? 담배 이름. 예. 전화사님 담배 피세요? 담배 저는 이제 오마 샤리프는 안 펴봤습니다. 다른 거 펴봤단 말이에요. 예. 팬티를 입으셨죠 지금? 팬티요. 예전에 예. 그 오마 샤리프라고 하는 팬티도 있었던 거 아세요, 날씨? 그렇죠. 그래요? 예. 오마 샤리프가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좀 뭔가 이렇게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배우예요. 그래서 이 오마 샤리프라고 하는 이름을 남성 용품에 이제 상표로 사서 계속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화 이야기를 좀 더 계속 이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여자 주인공 라라 역에는 고혹적인 금발의 미녀 줄리 크리스티가 맡았습니다. 예, 근데 이 영화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닥터 지바고는 이제 두 남녀가 평생에 거쳐서 5번 만나고 헤어지는 진짜 찐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 이 영화 이야기로 이제 저는 날도 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날지니님께서 닥터 지바고에 숨어 있는 러시아 혁명 이야기를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1917년에 있었던 2월 그리고 10월 두 차례 러시아 혁명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2월 혁명에서는 제1차 예. 세계대전으로 극심한 빈곤에 빠진 러시아 시민들이 니콜라이 2세를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웁니다. 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닌이 이끄는 급진적 사회주의자들인 볼셰비키가 10월 혁명을 성공시켰고 마르크스 사상을 따르는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처음에 이제 마르크스가 이 공산당 선언 이제 그 엥겔스하고 같이 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러시아와 같은 이런 산업적으로 후진적인 국가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자기 모국인 이제 프로이센 정도 독일 정도는 네. 돼야지 네. 이런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면에 대해서 레닌은 타고난 혁명가입니다. 타고났죠. 예. 참 그 시온도 잘 선동력에 탔고. 있었을 때는 네. 뭐 과일 그 네. 차용해서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농노제가 폐지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농사를 네. 기반으로 하고 있던 사회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고기를 이제 그 보급으로 줄 정도로 그렇게 농업이 발달했던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이제 레닌의 이런 모습들을 이제 또 감명을 받고 또 혁명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 양왕님? 농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한 사람. 마오쩌둥인데? 예, 맞습니다. 모택동. 모택동도 진짜 뭐 여러분들 저희가 그 중국의 그 공산주의 과정을 다룬 또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 적이 있죠. 예, 예, 그때 마오쩌둥 예, 국부천대라고 국부천대. 예. 하는 이제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해서 이제 대만으로 쫓겨가는 과정을 다룬 영상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봐주세요. 예, 깜빡깜빡합니다. 예, 그런데 양님, 예. 이 혁명이 일어난 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다면서요? 이게 달력 차입니다. 좀 예, 이게 좀 재밌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에 러시아는 지금 그 우리 현대에서 쓰는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그 그레고리우스력이 아니고 네, 로마 때 그 율리우스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율리우스 달력으로 2월하고 10월이 그 그레고리우스력으로 저기 변환을 하면은 3월과 11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혼동이 생겼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 혁명, 11월 혁명이라고 네. 뭐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영화에서 지바고와 샤샤의 사랑을 갈라놓은 혁명은 1919년 이후에 세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네, 1919년 당시에는 러시아 내정이 한창이었습니다. 네, 승전국들은 공산주의 사상이 러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전파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요. 네. 그래서 적군의 반대편인 백군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1922년 적군의 승리로 내전이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사상이 세계로 퍼지고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동유럽 그리고 중국도 공산화하고 세계가 양분되어서 냉전으로 돌입하게 되죠. 예, 냉전, 콜드워, 콜드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진짜 이후로는 이제 20세기가 벌써 이제 저희는 20세기도 이제 반쯤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반 연식이 나오네요. 예, 아, 반쯤 살았던 거 맞죠? 반은 좀 그렇고 반에 반 합시다. 아, 예, 예. 그래서 아, 솔직히 저희는 소련 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울적해진다. 그렇죠. 예. 그렇죠. 소련이 해체되는 것도 봤잖아요. 수련 해체도 받고 예.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것도 받고. 네. 예. 오늘 또 이렇게 영화로 세계사 이야기를 하면서 새롭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뭐 어떻게 생겨요? 오늘 좀 괜찮았어요? 예, 아무래도 그 영화로 보다 보니까 그 좀 네. 원래 사실은 근데 독서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근데 네. 아무래도 좀 텍스트로 보는 거와 그리고 시각적인 자료를 보는 것은 아무래도 좀 말랑말랑한 그런 정도가 차이가 있죠.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시각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짧으면서도 그 되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이런 세계사적인 의미를 찾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계사 영상 그렇죠.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영화에는 잘생긴 남자 배우하고 여자 배우가 나오잖아요. 그런 점이 정말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그 영화 배우 같았으면은 저희 벌써 100만 유튜버 됐었을 겁니다. 그럼 이거 안 하죠. 다른 걸 하겠죠. 아니요, 해야죠. 잘생긴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렇죠. 예, 날진이 뭐 어떻게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저도 양학님 말씀대로 이제 딱딱하게 책만 네. 보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보면 역사를 접하는 게 이제 보다 쉽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예. 당시 배경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소개드릴 영화는요 고증이 잘 된 그 영화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뭐 성에서- 그때 당시에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꼭 이 두 영화 그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영화 치고는 너무 길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보면 나눠서 보시면 되잖아요. 뭐 드라마 보듯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근데 저희는 그 이 두 영화보다 더 재밌는 이제 다음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재밌겠죠? 아, 그럼요. 네, 네. 더 재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예,
다음화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단 항상 우리 또 양님 이야기 하잖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댓글 좀 적극적으로 좀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URL 보내주면서 댓글 좀 남겨달라고 하니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자기 얼굴도 안 나오는데 좀 이상한. 우리가 창피한가? 왜 그러지? 친구들, 좀 보고 도와주세요. 있죠? 댓글 좀 달아주세요. 헬퍼스, 헬퍼스. 네.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 제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썩은 쇠고기가 수변 급식판에 목숨 건 대가가 이것이었다네. 1차 대전 끝나 가는 시점이네. 어지러운 상황 전환 포텐킨 웨는 오마 셔리프 속은 마프라 담배 그게 아니었어. 공산혁명이네. 왕이 몰아냈어. 니콜라이 2세 소련 내정 화냈어. 닥터 지바고. 다음 편 알려드리겠습니다. 1919년 이후 미국을 다룬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통해 변화하는 미국 사회가 주는 역설적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